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2015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16번부터 19번 문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서 지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비문학 지문입니다. 비문학 지문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지문은 인문 지문인데요. 비문학 문제, 문학 문제 먼저 풀기 전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먼저 문제를 읽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요. 그리고 지문을 분석해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유의 깊게 집중하며 읽을 수 있고요. 독해낼 수 있으면 또한 나름대로의 메모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또 정리하고 또 주장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먼저 읽고요.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서 설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설명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이 설명이라는 건 정말 내용에 대한 것을 묻는 거나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서술 방식, 뭐 설명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지를 쭉 보니까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 설명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 윗글에 소개된 하인즈 딜레마에 대한 콜버그의 연구 과정.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하인즈 딜레마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콜버그의 연구 과정. 콜버그라는 사람의 연구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문 속에 나오는 내용, 즉 화제를 유추해낼 수 있는 힌트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인즈 딜레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8번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과 디귿을 유의 깊게 읽으면서 우리는 지문을 분석해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A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추론하는 것, A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 알고 지문 분석,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거 인문 지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문학에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뭐냐, 비문학에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거는요, 먼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에도 좀 정리를 해 드리죠.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 분석 방법.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볼 것. 문제를 통해서 지문에서 내가 어떤 것을 유의하며 읽어야 되는가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화제를 힌트로 얻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보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문을 분석할 때 지문을 분석하면서 화제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제는 어디에 나오냐? 첫 번째 문단 중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주어가 화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철수는 착하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것이 주어와 서술어죠. 철수가 뭐가 됩니까? 화제가 됩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뭐가 되죠? 속성, 그리고 혹은 관점,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 그럼 우리 기억해 둘 수 있는 건 뭐냐면, 설명문일 경우에는 이 서술어가 뭐가 되니까 속성이 되고요. 대상에 대한 속성. 논설문일 경우는 이 대상에 대한 관점이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를 잘 보면, 주어를 잘 보면 화제가 나오고 서술어를 잘 보면 그것에 대한 속성이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요 정리하고 독해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문단 분석할 때 밑줄을 긋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 간단한 메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분석할 때 기억해둬야 될 건 뭐냐? 지시어라든가요. 접속어에 유의하면서 읽어줘야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분석하면서 배울 텐데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도덕적 판단이란 뭐뭐란 뭐뭐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건 뭡니까? 정의. 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정의. 자, 도덕적 판단이 뭐냐라는 걸 한번 들어보죠. 도덕적 판단이란 어떤 행위나 의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것 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V 표시 접속어에 유의하라고 했죠. 그런 데는 뭐를 의미합니까? 전환 혹은 역적. 여기서 전환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 전환입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겠다 이 소리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연구한 콜버그는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이름이네요. 사람들에게 하인즈 딜레마를 들려주고 하인즈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대답에서 단순하게 예 혹은 아니요라는 응답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기준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전 관습적 수준, 관습적 수준, 후 관습적 수준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도덕 이제 콜버그는 도덕적 발달 단계 세 개로 나눴죠. 단계 1번, 단계 2번, 여기에는 후 관습적 수준, 단계 3번 이렇게 세 수준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총 6단계로 구성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의 주어는 도덕적 판단이라고 했죠. 도덕적 판단인데 그 도덕적 발달 단계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콜버그였고 그 사람은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전 관습적 수준, 관습적 수준, 후 관습적 수준 이 세 단계로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냐? 콜버그의 하인즈 딜레마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죠? 도덕성 발달 단계. 이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 관습적 수준, 후 관습적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전 관습적 수준, 세 번째 문단 보니까 관습적 수준, 네 번째 문단 보니까 후 관습적 수준 이렇게 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 니은, 디귿. 아까 18번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개의 힌트가 있었죠. 그것도 바로 뭡니까? 결국 기억, 니은, 디귿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가 구성한 가장 낮은 도덕성 발달 단계 뭐다고요? 전 관습적 수준이다. 이 관습적 수준은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행위자 판단의 기준이 여기 기억을 묶어야 되겠네요. 판단의 기준이 기억 행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전 관습적 수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전 관습적 수준의 특징이 되겠다. 전 관습적 수준의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적 단계다. 핵심적으로 정리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단계다. 이 수준은 다시 두 단계로 구성된다. 가장 낮은 1단계의 판단의 기준은 처벌. 벌을 받으면 나쁜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2단계에 도달하면 자신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다. 이익. 1단계는 처벌, 2단계는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즉, 는 환원이죠. 자신의 욕망 충족하는 것을 옳다고 간주한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옳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전 관습적 수준에 대한 설명이죠.
세 번째 문단 화제에 나오죠. 관습적 수준입니다. 이제 전 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관습적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이 수준에서는 행위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의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를 따르게 된다.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뭡니까? 관습적 수준의 특징이죠. 관습적 수준의 특징. 관습적 수준의 첫 단계인 3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 이게 3단계의 특징,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는 환원이죠.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4단계에 이르면 모든 잘잘못은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준수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관습적 수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관습적 수준을 넘어서면 후 관습적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 수준은 자신의 기억, 가치관과 도덕적 원칙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별개임을 깨닫고 집단 넘어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후 관습적 수준의 특징. 후 관습적 수준의 첫 번째 단계는 5단계에 이르면 5단계는 어떻게 되냐? 법의 합리성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의 합리성. 법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어쨌든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에 법은 잘못이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법을 따른다라는 거죠. 6단계에 이르면 도덕적 판단은 스스로 선택한 양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인과죠. 원인과 결과. 법이나 관습과 같은 제약을 넘어 인간 존엄, 생명 존중과 같은 본질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후 관습적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가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콜버그의 이론의 특징으로는 우선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게 콜버그 이론의 특징 1번입니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설명문이고요. 이 글은 설명문이고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 콜버그 이론의 특징을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즉 는으로 해놓은 것이 환원이고요. 사람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는 거죠. 도덕성 기억을 묶으시고요. 도덕성 발달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게 바로 특징 뭐가 됩니까? 2번 됩니다. 이런 콜버그의 이론은 도덕성 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유용한 도덕 교육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콜버그 이론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아주 설명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처음, 두 번째 중간, 마지막 끝이죠. 처음 부분에서 설명 대상,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콜버그의 하인즈 딜레마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세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설명 대상 소개했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설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본격적인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특징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의와 가치까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졌다. 그래서 설명문에 아주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6번부터 보도록 하죠. 문제 읽었으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 자, 내용
보다는 이게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었죠. 특정한 이론을 소개했다. 그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특정한 이론 이야기했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그의 의 같이 이야기했죠. 정답 1번이죠. 권위자 이론 설명한 후 장단점 분석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이론 제시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상반된 두 이론 하나만 제시했어요. 통념 이론에 대한 통념 일반적인 생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제시한 후 그 문제점 설명 문제점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통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념은 뭐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17번 하인즈 딜레마 친절하게 하인즈 딜레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것 3점짜리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쉽게 오히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인즈 딜레마. 하인즈의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부인을 살릴 수 있는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약사가 만든 약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약사가 원가 10배나 되는 가정을 책정했기 때문에 하인즈는 그 약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 하인즈는 약사에게 약을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라도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절망을 느낀 하인즈는 그날 밤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부인을 위해 약을 훔쳤다. 자, 하인즈 행동은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2단계라는 힌트가 있었죠. 아까 2단계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1단계는 뭡니까? 전 관습적 수준에서 1단계는 처벌,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서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를 정리해 두면 될 것 같고요. 3단계 나와 있고 4단계는 뭐였습니까? 관습적 수준 중에서 4단계는 뭡니까?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 뭐라고 들어가요? 법.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묶인 것. A. 자신의 욕망을 충족했다. 욕망 충족 가능하죠? 1번. 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은 안 됩니다. B가 안 되죠. 2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약을 얻었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갔기 때문에 맞죠? 1번에 A로 맞았습니다. 2번에 A 맞았고요. 법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2번이에요. 아내에게 칭찬 말 안 되죠. 사회 정의 저버렸기 때문에 법 맞죠. 이건 맞죠. 그러면 왜 A 얘냐? 말할 사람한테 좋은 인상? 이건 말도 안 되죠. 약값을 부당하게 아니죠. 법을 어겼지만 아니고 다 아니다. 정답은 2번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한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점이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라고 겁먹을 필요는 여러분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전 관습적 그리고 관습적 그리고 후 관습적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기억은 뭐라고 했어요? 전 관습적 단계죠. 전 관습적 수준. 소수의 사람들? 아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이거하고 이것이 뭡니까? 바뀌었어요. 1번 틀렸어요. 기억 2번의 기억 이기적인 욕망. 왜? 처벌과 이익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이다라고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이 수준은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행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단계다. 맞죠?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니은은 뭡니까? 특징 뭐라 그랬어요? 니은 이것도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행위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집단의 가치를 따른다. 정답은 2번이죠. 기억은 집단의 질서? 아니죠. 4번의 니은은 개인의 자율성? 아니죠. 5번의 니은은 성인들?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서 아동들에게서 이거는 5번에 뭐가 틀렸냐면 이 발달 단계는 성장하면서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율성 후 관습적 수준이죠. 니은은 지금 요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후 관습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 관습적 수준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A의 내용을 바르게 추론하는 것은 A의 내용, A가 뭡니까? 도덕 교육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제 1번부터 보죠.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낮은 도덕성 원리, 낮은 도덕적?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다섯 번째구나. 첫 번째 줄에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두 번째 특징은 도덕성 발달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덕적 난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뭐가 틀렸나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 도덕성 발달 단계 최고 수준 도덕 원리를 제한 지식을 제공? 아니죠. 지식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 발달 단계의 틀을 제시했다는 거죠. 3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보편적인 도덕 발달 단계의 수준의 도덕적 딜레마를 제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적 틀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각자의 도덕성 발달 단계 수준 낮은 도덕적 딜레마, 높은, 낮은은 말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번부터 19번까지 배웠습니다. 항상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나? 내가 이 틀린 문제를 선택했을 때 어떤 근거로 선택했는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나의 사고의 과정 중에 오류가 난 부분을 찾아서 반드시 수정해야 되고요. 맞은 부분도 근거가 과연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비교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꼭 복습하시고요. 관련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복습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